네,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장에 대한 전략,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시장의 주요 특징과 흐름부터 짚어보면서 말씀 더 나눠보죠. 네,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시장은 2.35% 하락을 해서 3,125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51% 하락을 해서 1,03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불편해지고 있죠. 일단 지난주의 특징은 동시만기가 있었고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례 편입 또는 시총 지수 구성 종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수급 이슈가 가장 강한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2조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로 다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간으로 볼 때 수급상으로 보면 개인들이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매도, 기관들이 0.9조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7,800억 매도, 연기금이 3,780억 매도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와 그리고 연기금 매도가 하락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슈 중에 하나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관련 규제 이슈로 해서 급락하면서 주도 종목의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부진했던 한 주였어요. 네. 8월 들어서 한 달간 외국인이 8조 원 가까이 순매도세를 보였다고도 나오고 있고 뉴욕 증시도 주춤했는데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 네.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각종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시중금리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경기 지표와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CPI 발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네. 수급상으로도 우리도와 비슷하게 웹도덕 현상이 좀 일부 나타나면서 수급상의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미국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보면 좀 눈치 보기를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장 쪽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또 추석 연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시장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관망하는 그런 시장의 흥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와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도 눈치 보기 장세 속에 지수보다는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올 텐데요. 또 지난주 마감 이후부터 주말 동안 나온 뉴스 안에서는 또 어떤 이슈에 움직일 것인지 이슈엔 종목 확인하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000원만으로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주식에 대해서 비트코인처럼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우려에 지난주 공매도 폭탄을 맞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 싹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급락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웹툰이 카카오를 제치고 국내 웹소설 1위 업체 문표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웹소설 IP 확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대 IT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또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규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이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애플의 주가 3% 급락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신제품 공개를 앞두고 주가 부담을 덜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합니다. 이 적자 확대 부담과 원료비 상승으로 4분기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진했던 한국전력의 흐름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독일에서 BMW, 아우디를 제치고 전기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소 부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대차의 앞으로의 흐름도 전기차의 모멘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인 종목 안에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볼 내용,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급락에 나왔을 때 개인 투자들이 다 이 물량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웃을 일은 아니지만 네. 급락을 했습니다. 규제 이슈로 인해서 카카오 네이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주간 기준으로 카카오가 16.93%, 17%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9.39% 급락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순매수로 대응을 했는데요. 카카오는 약 1조, 네이버는 약 5천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공매도 규모는 카카오가 약 2,600억, 네이버가 약 1,000억 정도 공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를 실으면서 급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내내 카카오와 네이버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서 거쳐갈 진통이 아닐까라는 쪽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과하다. 그래서 아래에서 좀 매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러면 왜 급락했는데 별 문제 없었으면 왜 팔았을까? 우리 개인만 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뭐 주가는 이후의 문제를 봐야겠지만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 위험 관리한다는 지원에서 기관들은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사뭇 거래 전략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노이즈가 나와서 매물을 맞았을 때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요. 목이 메죠. 이 지금 카카오 네이버 규제 이슈 때문에 급락에 나오는데 이걸 다 받아내는 것은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표현을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의 주도주로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많이 작용을 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이제 봐야 되냐면은 일단 이런 규제가 나오는 부분은 금융 소비자나 서비스 소비자 보호 수준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성장주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꽤 오랜 동안 힘들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진통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지는 힘든 시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지난 주말에 애플의 인앱 결제 위법 여부 이 네. 부분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금요일에 애플이 3%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판결에 그러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즉 성장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규제의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성장 스토리에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좀 길게 본다면은 분명히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매수에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매물을 맞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 한번 내려왔을 때 다시 바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을 하면 일부 매도는 나오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좀 손실 상태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시장의 주도 종목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4분기 고정 디램 가격 하락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LG화학도 그런 적이 있었고 SK이노베이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주요 주도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장이 좀 불편해지지 않겠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단기 상투를 치고 좀 꺾이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2차 전지 소재하고 일부 반도체 장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을
주요 주도 종목들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다우 운송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우 운송 지수는 산업재에 있는 또는 시크리컬 경기 민감주에 있는 종목들이 선행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이미 다우 운송 지수는 지난 5월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다우존스가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테이퍼링 우려가 있고 우리 시장에는 주도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고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어떤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신규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연휴를 앞두고 흔들릴 때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봐야죠. 지금 현재 당장 시장이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을 바라보고 매수한다면 호흡을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당장 뭐 급락을 해서 사야겠다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바텀업 전략으로 종목, 기업을 바라보고서 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이번에 변동성이 상단이 3,200포인트고요. 하단이 3,05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려가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러면 3,050포인트를 하향하면서 밑으로 막 추락할 거냐 그렇게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먼저 조정을 보였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그래서 거기서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간다면은 그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지수를 바라보고서 거래를 하는 것은 조금 지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반적으로 이제 경계 심리가 만연한 장에서의 종목 전략인 거잖아요. 네. 관심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텀업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지난 2주간 대기업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렸어요. LG노트나 삼성전기나 네. 이런 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소형주 하나 두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형주 소개해드리기가 방송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컴플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렵지만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주식이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민엔지라는 주식인데요. 시가총액이 2,7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384억입니다. 휴대폰 간편 인증, 보안 인증 등의 이제 보안 관련 기업인데요. 특징은 현금성 자산을 1,2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결제회사인 세틀뱅크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도 갖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많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시가총액 1,000억 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 250억,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스마트카드나 블랙박스, 지도 플랫폼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특징은 자회사 여러분 다 아시는 팅크웨어 그리고 아이나비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스마트카 관련된 네. 테마로 이 종목이 움직이겠죠. 이 두 종목 다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소개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지금 실적이나 그리고 성장성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황이 대형주나 지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시황이 아니고 특정 종목이나 내가 개별 기업을 바라보고 하는 시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일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요. 내 종목들 중에서 딱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팔아서 추석 지나고 나서 와서 다시 사도 별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주가에. 이런 종목들은 현금을 좀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들을 보면은요,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와서도 지금보다 별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은 자칫 잘못하다 팔았다가는 그냥 급등하는 종목, 급락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급등할 수 있는 성장주에 있거나 중소형 종목을 함부로 건드시면 안 되고요. 추석 지나고 와서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 요 근처 가격에서 이런 종목은 현금을 좀 만드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네. 말씀드렸듯이 신규 매수나 아니면 내가 보유 종목들은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서 기업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이고 그래서 실적으로 인해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미넨즈와 유비벨록스도 관심해 주신 만큼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준비 지금까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